안녕하세요. 이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등과정에서 나오는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했었던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이었죠.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무리수와 실수에서 언급했었던 제곱근의 의미들을 적용해 놓은 단원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거듭제곱근의 의미부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거듭제곱을 처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요. 어떤 x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바로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물론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x를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줬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즉 x를 세제곱했더니 a가 나오더라. 또는 x를 4제곱했더니 a가 나오더라. 바로 이런 식으로요. 자, x를 3번 곱했을 때 a 나온다. 이럴 때 나오는 x를요. a의 세제곱근, a의 4제곱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x는 a의 4제곱근이다. 바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물론 그에 따라서 근의 개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걸 알고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에서 얘기했어요. x를 n번 곱했더니 a가 되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중등 과정에서는요. 중등 과정에서는 3을 4번 곱했더니 얼마가 됩니다. 요거에 집중했었어요. 그렇죠. 8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7을 2번 곱했더니 얼마가 됩니다. 이 결과값에 주목했었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듭제곱근은요. 바로 누구를 몇 제곱했느냐. 누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즉 누구에 초점을 맞춘다? x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이때 x는 뭐라고 얘기한다? a의 n제곱근. x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 x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누구를 몇 제곱했더니 81이 됩니다. 그렇죠. 3이 되겠죠. 이것을 간단하게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x의 n제곱근이 a다. 이 말은요. x의 n차 방정식입니다. n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근의 개수는 n개가 됩니다. 보세요. 1차 방정식 근의 개수 1개, 2차 방정식 근의 개수 2개, 3차 방정식 근의 개수 3개, n차 방정식 근의 개수 n개다. 단 범위는요. 복소수 전체 범위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실수 범위 안에서만 얘기해 볼게요. 실수 범위 안에서는 근이 몇 개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이 짝수일 때 그리고 n이 홀수일 때 근의 개수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n이 짝수일 때는요.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근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죠. 자, 예를 들면 보세요. x를 제곱했더니 4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짝수 제곱했을 때 실근은요. 실수인 근은 2개입니다. 2개. 전제 조건은 뭐다? 실근이다. 4제곱도 한번 해볼까요? x에 4제곱을 했더니 1이다. 그럼 그때 x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근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근도 있거든요. 근데 실수라는 전제하니까 a가 양수일 때 몇 개 나온다? 그렇죠. 2개가 나옵니다. 2개. 되죠? a가 0이라고 그러면요. 짝수 제곱일 때 x를 4제곱 했는데 0이다. x를 6제곱 했는데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x는요. 0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다? 1개다. 자, x를 제곱했는데 음수 나온다. 실근 안에서는요. 실수 범위 안에서는 누군가를 4제곱, 6제곱 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들은 없다. 그렇죠. 이럴 때는 근의 개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n이 홀수일 때 한번 볼게요.
x의 세제곱이 1이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근을 구해본다고 하면 좌변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 해봤더니 이 안에서 실수인 근은 하나뿐입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때 실수인 근은 마이너스 1 하나입니다. 자, n이 홀수일 때는요. 결과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몇 개다? 한 개다. 네, 바로 이렇게 거듭제곱근의 개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눠지는 거는요. 실수 범위 안에서 n이 짝수일 때라고 그러면 a가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 n이 홀수일 때, 지수가 홀수일 땐 아무 상관없이 항상 a 값이 양수도 음수도 상관없이 항상 근이 한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런 거듭제곱근의 성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A의 n제곱근입니다. A의 n제곱근을 n번 곱했어요. 그러면 바로 A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지금 A의 n제곱근과 B의 n제곱근을 곱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꺼번에 AB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대신에 따로따로 곱할 수도 있다면 합쳐서 곱한 다음에 n제곱근을 씌워줄 수도 있다. 왔다 갔다가 둘 다 같이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a의 n제곱근을 n번 곱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밖에 있었던 지수 m은요. 근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도 아무 상관없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a의 n제곱근의 m제곱근 이렇게 근호가 이중으로 씌워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이때는 m과 n 제곱근끼리 곱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mn a의 mn제곱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n제곱근이라는 건 m과 n을 곱한 거잖아요. 거꾸로 바꿔 곱해서 n과 m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a의 m제곱근의 n제곱근 바로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여기 제곱근끼리 위치를 슉 바꿔서 mn의 위치를 이렇게 슉 바꿔서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아까 곱셈에서요. 각각 n제곱근을 곱하나 또는 곱해서 n제곱근 하나 그게 그거였다면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죠. n제곱근끼리 나누나 또는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n제곱근을 하나 그게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많이 사용하지만 잊기 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MP제곱근이에요. 안의 지수가 MP입니다. 자, 이럴 때 공통인수 P가 있잖아요. 여기 P, 그쵸? 그럼 둘을 이렇게 약분해서 A M제곱에 N제곱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근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간단하게 나타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듭제곱근의 성질만 이용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 푸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수법칙 뭐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라서 중학교 때는 자연수,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정수 범위를 조금 넓혀보도록 할게요. 정수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정수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있잖아요. 양의 정수는 자연수니까 네, 뭐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mn이 자연수라 그러면 밑 같은 곱셈식은 지수끼리 더했다. 또는 밑 같은 나눗셈식이라고 하면 지수끼리 빼는데 뺄 때 m이 더 크면 그냥 빼면 되고 만약에 지수가 똑같으면 똑같은 두 수의 나눗셈이니까 그렇죠. 이건 1이다. 그 다음에 n이 더 크다 그러면 분수꼴로 나타내는데 큰 지수에서 작은 지수를 빼서 나타냈었다. 그쵸? 뭐 이러한 것들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 형태였다면 즉 양의 정수의 형태였다면 여기는 지수가 자연수 이번엔 지수가 정수, 그 안에서 0과 음의 정수일 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수가 0이면요. 그 결과는 항상 1입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아유, 한 번도 안 곱했으면 0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데 절대 아닌 건 바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밑 같은 나눗셈식은 지수끼리 뺄 수 있다라고 했는데 m과 n을 빼는데 m과 n이 같잖아요. 그러면 a의 0제곱이 된단 말이죠. a의 0제곱은 똑같은 두 수를 나눈 결과이기 때문에 1이다. 그래서 a의 0제곱은 1이다. 다음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다. 이렇게 지수에 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이너스가 쭉 뻗어서 분수꼴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바로 이렇게 분수꼴이다. 지수가 마이너스면 분수꼴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수지수일 때를 얘기해봤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유리수지수일 때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지수일 때는요. A의 n분의 m제곱 지수가 유리수지 분수꼴로 나타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요.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분모 있죠? 분모가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A의 m제곱 빼 n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분모가 제곱근이에요. 분자는 근호 안에 있는 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A의 n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n제곱근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의 1제곱이니까 1제곱을 쓰나 마나, 그죠? 자, 그래서 A의 예를 들어서 2분의 3제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곱근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얘기할 때요. 2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이럴 때 세제곱근이나 4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표시하지만 제곱근은 워낙 많이 쓰이는 거라서 표시하지 않았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무리수를 얘기할 때 제곱근에 여기다 2자 하지 않았었죠? 네, 이것은 생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 지수와 지수법칙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요. 몇 가지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밑 같은 곱셈식은 지수끼리 더한다. 그쵸? 더해주면 되죠. 자, 다음에 밑 같은 나눗셈식은 지수끼리 뺍니다. 기본은 뺍니다만 기억하세요. 자, 밑 같은 나눗셈식은 지수끼리 뺍니다. 뺍니다. 사실 빼면 마이너스 5제곱이 되죠. 근데 우리 음수일 때는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쵸? 자, 다음에 똑같아요. 나뉠수나 나눔수나 똑같을 땐 이건 A의 0제곱이란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1이 됩니다. 자, A의 세제곱의 5제곱이다.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할 수 있지요. 이렇게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고요. A의 15제곱이다. 다음에 A, B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B의 세제곱으로 각각 세제곱을 A에도 해주고 B에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 2학년 때 썼던 지수법칙을 근간으로 하면 훨씬 수월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A제곱에 B의 세제곱에 거기에 5제곱이다. 이 5제곱인 지수는요. 각각 지수마다 분배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A의 2, 5, 10제곱, B에는 3, 5, 15제곱이 됩니다. 자, 다음 8번째. 마이너스 3, A 세제곱, B 제곱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3에도 3번, A 세제곱에도 세제곱, B 제곱에도 세제곱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7에 A의 지수끼리 3, 3은 9제곱, B에는 지수끼리 2, 3은 6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4제곱도 앞에 있는 개수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각각 분배해보면요.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면 16. 다음에 A에 4, 4, 16제곱. B에는요. 5, 4, 2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지수법칙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요. 지수법칙을 이용해 다음을 간단히 하여라 그랬는데요. A의 0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밑 같은 나눗셈식은 기본적으로는 지수끼리 빼면 된다 그랬죠. 0에서 5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5제곱입니다. 근데 지수가 음수일 때는 뭘로 만든다? 분수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A의 지수만 보세요. 밑 같은 곱셈식이니까 지수끼리 더합니다. 그 다음에 밑 같은 나눗셈식. 그때 지수가 1이니까 1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A의 9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요. A의 마이너스 10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3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제곱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3제곱
밑 같은 나눗셈식은 지수끼리 뺄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밑 같은 곱셈식은 지수끼리 더해줍니다. 이렇게 나타내면요. 이것은 A의 몇 제곱이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나타내고 났더니 마이너스 7에다가 4 더하니까 마이너스 3제곱 되거든요. 이렇게 지수가 음수일 때는요. 분수꼴로 나타나서 A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A의 5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7제곱 되지요. 그 다음엔 밑 같은 곱셈식이라 몽땅 다 지수끼리 더할 거예요. A제곱의 세제곱은 지수가 2와 3을 곱해서 6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A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이번에는요. 거듭제곱근의 의미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루트 16. 16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4와 같아요. 그쵸? 16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6 되는 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됐죠? 자, 루트 25라는 건 25의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5가 됩니다. 그런데 25의 제곱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5. 보세요. 우리 25의 제곱근. 실수 범위 안에서 2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엔 보세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16의 4제곱근입니다. 무엇을 4번 곱했길래 16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한 언급 없이는 우리는 이 안에서 실수 범위 안에서만 얘기할게요. 실수 범위 안에서. 자,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요. 일단 4제곱근, 짝수 제곱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수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4번 곱하면 16이 되겠느냐?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그 중에서 지금 요거와 같은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 중에서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개로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만 얘기하는 거니까 16의 4제곱근 중에서 양수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예요. 16의 4제곱근은 누가 된다?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양수가 됐어요. 짝수 제곱인데요. 양수가 되는 건 근이 몇 개다? 2개다라고 앞에서 거듭제곱근 이야기할 때 썼습니다. 원래는 2개여야 되고요. 이건 양수만이니까 하나만 쓴 거고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누구다? 몇 개가 나오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세제곱근, 홀수제곱근입니다. 홀수제곱일 땐 앞에 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실수 범위 안에선 하나만 나온다. 특별한 언급 없이 우리는 이 안에서 실수 범위 안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 32의 5제곱근 그랬습니다. 5제곱근 홀수입니다. 지수가 홀수일 때는요. 도대체 누구를 몇 번 곱해야 5번 곱해서 32가 되는 그게 누구냐라는 얘기인데 홀수일 때는요. 무조건 실수 범위 안에서 그는 한 개만 나온다. 누구죠? 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은 누구를 5제곱 했길래 마이너스 32가 나오느냐? 그런데 홀수 제곱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홀수 제곱했을 땐 결과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근의 개수는 하나만 나온다. 이걸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지수법칙 2를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여라 했는데 지수법칙 2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살펴보면요. 25의 4제곱근 나와 있거든요. 근데 25는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안에 살펴보면 여기는 4는 2 곱하기 2로 지금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약분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건 뭐다? 5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사실 루트 5는요. 그렇게 잘 쓰진 않아요. 그죠? 루트에서 2는 잘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걸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낸다고 하면 2분의 1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또는 바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못 썼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25의 4제곱근이다. 그러면
이것은 5의 제곱이고 지수의 분모로 지수의 분자로 이용해서 5의 4분의 2제곱이다. 그러면 5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는 16의 세제곱이거든요. 16은 2의 4제곱이에요. 2의 4제곱의 세제곱입니다. 이 말은 2의 12제곱이란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을 분수꼴로 나타내면 제곱근은 2제곱근입니다. 그래서 2의 2분의 12제곱, 그래서 2의 6제곱입니다. 라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더라.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32분의 1의 5제곱근이거든요. 마이너스 32분의 1이에요. 이 말은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지수, 제곱근의 분모, 제곱근을 분모로 그리고 여기 지수를 분자로 이렇게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1제곱,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번에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산해보면요. 루트 8 곱하기 루트 2 그대로 간단하게 루트 안끼리 계산해서 루트 16 이것은 간단하게 4다라고 쓸 수 있지요. 그치요? 자, 이번에는 볼게요. 이번에는 둘 다 세제곱근이에요.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수들끼리 곱해서 8의 세제곱근이다. 그런데 봤더니요. 8은 2의 세제곱과 같거든요. 그러면 2의 3분의 3제곱이다. 그치요? 그래서 2와 같아집니다. 둘 다 세제곱근으로 똑같아요. 둘 다 세제곱근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세제곱근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해볼게요.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3. 근호 안에 여기는 3의 제곱 곱하기 2. 됐죠? 그랬더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즉 이건 세제곱근 6의 세제곱근에 6의 세제곱의 세제곱근이 이렇게 된다. 따라서 이건 얼마로 나타낼 수 있다? 6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죠? 자, 이번에는요. 5제곱근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4는 2의 제곱으로 8은 2의 세제곱으로 나타내고 나면 2의 5제곱이다. 어때요? 2의 5분의 5제곱으로 2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수법칙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라 라고 해놨거든요. 지금 변형해 놓은 거 보면 어떻게? 지금 지수를 보면서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수법칙 보면서 근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서 우리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면 첫 번째 a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제곱근이다. 그쵸? 자, 근데 2는 생략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대로 루트 a라고 써주면 되겠다. 여기는요, 4분의 1인 걸로 봐서 4제곱근이란 얘기거든요. a의 4제곱근이다. 그 다음에 분모가 3인 걸로 봐서요, 세제곱근입니다. a제곱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는요, 근호를 보면서 n제곱근을 보면서 지수로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a의 제곱근이죠. 2분의 1제곱. 여기는 a의 5분의 1제곱. 여기는 a의 4분의 3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계산하여라 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산하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지수 법칙을 총망라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세제곱근으로 똑같으니까요. 근호 안에 있는 수들끼리 곱해볼게요. 여기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여기는 2의 4제곱 곱하기 3. 됐나요? 그러면 세제곱근 안에서 2의 6제곱 곱하기 2의 3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말은요. 2의 6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에 3분의 1제곱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수를 각각 분배해서 나타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나타낼 수 있지요? 뭐 결과는 10이라고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둘 다 세제곱근이에요.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바로 이 식들만 계산하면 2의 4제곱 나누기 2의 10제곱입니다. 자, 이랬더니요. 근호하는 2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2의 3분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3분의 마이너스 6제곱. 즉, 2의 마이너스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마이너스는 분수를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결론은 4분의 1이 되겠다. 자, 이번엔 보세요. 제곱근끼리 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숫자 2가 숨겨져 있는 거니까 6제곱근이 됩니다. 2의 6제곱근에 12제곱. 즉 이건 2의 6분의 1제곱에 12제곱과 같으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 가지 거듭제곱근의 뜻과 성질들 그리고 지수법칙들을 이용해서 오늘 지수함수의 기초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